저거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이 시간고를 잘못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딴 일정을 또 이제 잡는 바람에 시간이 바꿔가지고 죄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통사를 냈는데요. 뭐 그 책은 그 이동찬 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강연 다니고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쪽 역사관을 한 권에 할 수 있는 책이 있냐? 그런 게 없어서 여러 번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이제 역사학자가 아닌 분들이 여러 권, 뭐 10권의 책을 보면 다 자기 관점을 잡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이 뭐 3.1운동 100주년이고 뭐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해가지고 그때는 너무 좀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쁘게 써가지고 이제 한국통사라는 한 권의 책을 냈는데요. 뭐 오늘은 그 주제보다는 그 주제는 여러분들은 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책을 한번 뭐 봐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다 이제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민족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이셨으니까 이제 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가야 전시회 있잖아요. 가야 본섬, 칼과산 하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뭐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될 걸 사실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가야를 우리 역사를 좀 묻혀 있으니까 밝혀봐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뭐 유부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좋은 쪽에서 예산 배정했는데 나쁜 쪽으로 쓰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가야 전시가 뭐 해칭 일본 고급화 선전장이 됐어요. 그것도 일본 고급화 중에서도 임나일본부서를 선전하는 그런 선전장이 됐어요. 가서 보면은 유물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유물을 보면 저희가 이제 가야락사 다녀보면 전국 각지에 이제 가야 유적하고 여기저기 이제 그 가야 관련 박물관들을 다녀야 볼 수 있는 유물을 한 군데 모아놨기 때문에 유물은 대단히 훌륭해요. 근데 거기에 유물에 대한 설명문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 엉뚱한 이야기들을 쓴 거죠. 말하자면 조선 왕실의 족보가 선원보예요. 선원보를 보면서 우리는 왕실이었네 하는 게 아니라 선원보를 보면서 우리 집안은 노비였네 이렇게 해석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전시회가 처음에는 이제 역사를 이 역사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한 흐름을 꿰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지금 학 인식의 문제가 다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이 가야사도 마찬가지인데, 가야사에 있어서 뭐냐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가야의 건국 시기라는 것, 그리고 임나라는 것, 이런 것들인데, 처음에 요 가야사 전시할 때 제가 볼 때 두 관점이 같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가야의 건국 시기는 AD 1세기, 삼국사기나 신분문화에 나온 대로 AD 1세기로 하되 임나일본부설도 끌어들이는 요 두 가지로 됐는데,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에서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전개 시작하자마자.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두 언론이 똑같아요. 이 역사일본에서는 조선일보는 또나 한겨레신문은 또나 똑같은데, 공통으로 비판한 게 그 전시회 가장 초입에 이 흙방울 토기가 있어요. 이 흙방울처럼 생긴 토기에 뭐가 나왔냐면, 그 토기에 이제 이 거북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이제 거북무늬가 그려져 있는 흙방울을 전시했다라고 집중 공격하고, 또 하나는 파사석탑. 인도에서 호황우가 48년에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을 전시했다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주 집중 비판을 했어요. 한겨레 노조와 조선 노조가 똑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게 똑같이 뭐 검증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판했는데, 일반 뭐 국민들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판할까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런데 그 비판을 왜 하냐면,
이 두 유물은 전부 다 가야가 그 1세기에 건국했다는 건 말해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 파사석탑은 허왕무가 뭐 서역의 삼국사기에 보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서역의 알타국에서 48년 서기 48년에 가져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주로 납니다. 이런이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재질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 돌이 아니에요. 그 이런이 한 이야기가 다 맞았죠. 또 뭐냐면 왜 흑방을 거북무늬에 왜 이 사람들이 발광하냐면 삼국유사에 보면 그 수루왕이 내려올 때 구지갈 부르지 않습니까? 거부가 머리를 내라 내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하는 구지가 이야기가 그 거북무늬에 실려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또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야가 이 식민사학자들은 3세기에 건국했다는 겁니다. 말은 뭐하게 써놔요. 뭐 서기전 1세기에 변환이었다고 저쩌고 뭐 아주 그 현란하게 써놔가지고 웬만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이 사람 식민사학자들 글은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가야는 3세기에 건국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야는 3세기에 건국했다 이러면 식민사학자인 그대로 드러나니까 서기전 뭐 1세기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써놓고 나중에는 3세기 건국했다. 그거 찾아보면 다 일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3세기 건국했다고 주장했는데 뭐 근거가 있어야죠. 그럼 가야가 1세기 건국했다는 건 삼국사기, 삼국유사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도 서기 77년에 가야와 신라가 전쟁한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가야 토기가 있습니다. 전주에 가보시면 가야 토기는 신라 토기하고 달라요. 신라 토기하고 다른 가야 토기가 1세기 때 이미 다 출토가 됩니다. 그리고 무덤들도 가야의 무덤들 가보면 서기전 1세기부터 무덤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럼 문헌사료도 그렇게 나오고 고고학 유적유물도 다 그렇게 나오고 그럼 전 세계 어느 학교에 가서도 가야는 1세기 공국했다라고 하면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일본의 구급파들하고 그걸 추종하는 남한의 식민사학자들하고 그 카르텔 언론들 이 카르텔 언론에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선 한겨레 두 언론에서 집중 공격하니까 집중 공격한 게 왜 일본 구급파 관점으로 했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927년에 좌우합작 민족연합전선인 신간을 이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일본 구급파식으로 써놓은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놓고 오직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말해주는 유물 요것들만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겨레 조선에서 집중 공격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주의 도중에 흑방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타사석탑에는 희마라고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고 그 다음 이쪽 보면은 지도를 여기저기 그려놨는데 지도에 보면 그냥 일본석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핵심은 뭐냐면 임나 이제 두 번째가 임나 이야기인데 임나는 남한 강단사학자들,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임나일본부서를 극복했다. 총론은 다 그렇게 말해요. 임나일본부서를 극복했다. 그러면 포장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포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고 써놨어요. 뜯어보면 메이드 인 자펜이에요. 강론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식민사관입니다. 임나설의 핵심은 뭐냐면 일본 서기에 그 AD 369년에 야마도에가 가라칠국을 점령하고 거기에 그 임나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연패 그대로 똑같이 써놨어요. 이거 가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회 가보면 연표에 369년 백제 외연합세력이 가라 일곱국을 공격했으면 그걸 똑같이 써놨어요. 근데 임날공부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써놔야 되잖아요. 근거를 일본 서기라고 못 써놓고
서기 이렇게 써놔서 일본 짠 딱 빼놓고 애기를 애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건지 이 슬픈 남한 강단학자들하고 이 남한 이 카르텔 언론들의 진짜 슬픈 얼굴이죠. 서기 이렇게 써놨어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그러면서 지도에는 임나사연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서기에 백제에서 야마도에다가 임나사연을 좀 주시라고 했더니 야마도에서 하사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 그대로 그려놨어요. 그럼 임나사연은 한 번 더 있다라고 다 그려놓고 그걸 갖다 백제에서 간청하니까 내려줬다고 그거 그대로 그려놨어요. 지도에 연표를 써놓고 말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런데 임나가 도대체 뭐냐면 이 남한 강자사학자들, 심리사학자들 임나일본부설은 극복했다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임나는 가야다 이렇게 말해요. 또 임나의 위치가 어딘가가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가야사에서는. 그런데 남한 강자사학은 임나는 가야다라고 해놓고 위치 비정해놓으면 전부 다 한반도 남기에다 해놨어요. 소위 말하는 임나 칠국 중에 탁순이라는 곳이 있어요. 탁순은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 시데마키 야스카지라는 아주 악질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경성여대 교수였고 그 다음에 그 해방 이후에도 서울대 국사학과 들락거리면서 교수로 지도했다는 시데마키 야스카지라고 말썽과라는 아주 악질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규정했냐면 임나 칠국 중에 탁순을 대구라는 거예요. 왜 대구냐? 대구의 옛날 이름이 뭡니까? 무슨 벌이에요? 달구벌이죠? 달구벌의 달자하고 탁순의 탁자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탁순이 달구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막 추종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임나칠국을 정벌하고 나서 남쪽으로 가서 친미다래라는 곳을 또 빼앗아서 백제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미다래는 어디냐? 친미다래 한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야말로 탁순, 달구벌, 탁하고 달하고 티긋하고 디귿하고 비슷한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친미다래 한만 찾아도 안 나오니까 제마트가 친미다래를 일본어 발음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토무다래. 아 그러니까 전라도 광진이 옛날 도무군이었다. 그래갖고 친미다래는 전라도 광진으로 비정했어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1600년 전에 다 일본어 쓰고 있었어야 돼요. 아, 일본어 쓰고 있었어야 일본어 발음을 할 거 아니에요. 이따위 논리가 지금 남한 강자사학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의 김석평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대구 출신의 이 경동제대 출신인데 나중에 월북한 학자죠. 그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본인들의 위치 비정은 억지를 면하지 못한다. 이 야마도의 군사가 4세기에 그 경상 전라 부도를 마음대로 휘돌아쳤다고 전제하고 전라 경상도 중에 비슷한 글자가 한자락에 지명했지만 갖다 때려 맞춘 것에 불과하다. 북한의 김석평은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김석평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1963년도에 이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군국설 이런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일본 학계로 초토화시켰어요. 1963년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됩니까? 벌써 55년 전이죠? 이때 이 논문을 발표하니까 당시 이제 광교태조강 능비가 조작됐다고 했던 그 개인사학자 이진희 교수가 이걸 곧바로 1어로 번역시켜가지고 일본의 학술잡지에 게재하면서 일본 학계가 초토화가 됐어요.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임나는 가야가 아니고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군국, 식민지다 이야기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많은 소국들을 건설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일본 서기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일본석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에 조공을 바쳤다는 둥, 이거 그 일본석에는 조공에 한이 맺힌 이야기인데 고구려 광개토대왕도 야마도에 조공을 바쳤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건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그 서기 371년에 백제의 금초고왕이 야마도에 사신료니까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일본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같은 해 삼국사기에는 금초고왕이 북쪽에 쳐들어가서 고구려 고구관왕을 전사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서 그리고 있는 금초고왕은 야마도의 사신료니까 자기 아들 금부소 왕하고 태자하고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는 그런 임금인데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금초고왕은 북쪽 쳐들어가서 고구려 고구관왕을 전사시킨 그런 위대한 정복군주예요. 그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뭐가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그 금초고왕이 백제왕이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면 다른 사료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비교해봐야죠. 그럼 금초고왕이 고구관왕을 전사시킨 사건은 삼국사기 백제공기뿐만 아니라 고구려 분기에도 나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중국의 위서와 복다에도 다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일본 서기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야마도회가 일본 석에 나와 있는 신라가 야마도의 조공을 안 바쳤어요. 8년 동안. 그래서 야마도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신라왕이 이제 고구려에다가 그 군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했더니 고구려에서 좋다고 군사를 보내줬는데 신라를 구하기 위한 군사를 몇 명 보냈냐면 10만 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명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100명을 고구려군이 그 당시에 핵무기로 갖고 있으면 모를 거야. 100명을 보내갖고 신라를 어떻게 보호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석에 보면은 임나에 개와 닭이 울면은 백제 사람들이 어느 집 개나 닭이 우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상도에 개나 닭이 울면은 전라도 충청도에서 전라도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 어느 집 개나 닭이 우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석형이 여기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본국들이 아니라 이 본국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 식민지다. 이게 분국설이에요. 일본 학계가 초토화됐어요. 남한 강단사학계만 이 분국설을 지지했지만 옛날 분국설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분국설에 대해서 일본 구급파보다 더 분개해요. 왜 더 분개했어요? 원래 노비들이 더 분개하는 게예요. 일제 강점기 때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 기록 보면 가장 악랄하게 고문했던 놈들은 이 한국 헌병 순사 보조원들이라고 하잖아요. 더 분개해요. 요 최근에 나온 그 역사비평이란 총독부 기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유죄 판결 의심해서 받으니까 이때다고 재투기가 된다라고 해서 2차례에 걸쳐서 그 짜이비 역사학과 한국고대사 이런 걸 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가야 임나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도 또 이 전문회가 아주 분국설에 대해서 아주 광분하죠. 왜냐면 분국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다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교구 분국 식민지로 건설했다. 지금 일본 가보면 무수히 많아요. 그 일본에서 자기네의 천황가, 그러니까 왕가의 발당지라고 하는 것이 큐슈 남부에 가면 미야자키현이라고 있어요. 그 미야자키현에 가보면 차이토가루 고분군이 있는데
중국은 모든 출판을 국가에 일단 목적이니까 이제 국가에서 통제하지만 일본은 국가에서 다 통제, 출판이 그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나온 책을 사봤더니 거기 써놨어요. 그거는 3세기 말부터 시작하는데 황조의 발상이다. 자기네 일왕가의 선조들의 발상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3세기 말에 시작한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역사는 지금 야마도의 역사는 암만 빨라야 3세기 말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그 근처에 상토바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서 나온 철모가 저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놓고 초기부터 왜 사람들이 잔뜩 건너와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 땅 얘기만 잔뜩 써놨어요. 1990년대 초에, 80년대 말하고 90년대 초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김해 지역 유적유물하고 큐슈 지역 유적유물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조사해 보면 그 사람들의 흐름이, 유적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해 쪽 사람들이 저쪽으로 건너간 건지, 저 큐슈 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정치체를 만들었는지 해보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10대 1의 비율로 이 김해 쪽 사람들이 일본 놀때 건너갔다는 거예요. 역의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으로 일본 큐슈 지역 사람들이 김해에 와가지고 뭐 나라를 세우고 하는 거는 성립이 안 된다. 고고학적으로. 다 이쪽 사람이 건너가야 했다는 게 고고학적으로 다 입증돼가지고 무수히 많은 유적유물이 지금 큐슈 나라 고대, 일본 고대 중등부라는 곳에 유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고급파들이 급해졌어요. 자기네 학자가 한 거니까. 그래서 전술을 어떻게 바꿨냐면 한국의 이 친일사학자들하고 한국의 대학원생들을 불러 들여가지고 장학금하고 생활비까지 대주고 교수들은 불러다가 막대한 연구비를 주고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학위 받고 와서 교수된 인간들이 인날공부서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저런 대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역사 지금 여러분들도 다 우리 원 역사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할 때는 여러분들 하시는 활동도 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는, 중요한데, 각 여러 분야 다 하셔야죠. 그런데, 어느 분야가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는가라는 부분은 다 인식이 공통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을 때, 다 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유한영 총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분이 그쪽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교전시를 또 일본 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인날공부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전시를 일본 가서 한다는 거예요. 7월부터. 대한민국 망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 저들이 이제 계속 유튜브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안 하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이제 1.15 역사책북이라고 유튜브를 이제 만들어서 하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돼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전담 두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매일 하나씩 이제 올리기로 했는데, 이제 여러 쪽에 저는 이렇게 추구하고 박석재 원장님도 박석재 천문 회사를 또 올리셨죠. 모든 분들이 이제는 지금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희한하게 이 수많은 언론 중에 단 한 개 언론도 역사 이쪽에 올바로 서가지고 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참 희한한 나라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각 개인이 다 언론사를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페이스북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완전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그럼 조중동이 이렇게 하다가 힘이 빠졌으면 한계로 경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힘 빠지잖아요.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신문제 가면 똑같아요. 역사관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하는데 일본 고급화 이야기 잔뜩 써놓은 거에 대해서는 한겨레 성황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야가 일제기에 건국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거 품물면서 난리 치는 거죠. 아니 그럼 가야가 일제기에 건국된 것이 한겨레 조선일보에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가야가 일제기에 건국했으면 일본 구급파들은 손해날지 몰라도 한국의 보수 언론 조선일보 다층 진보라고 하는 한겨레 뭐가 그렇게 자기한테 손해가 돼가지고 일제기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로 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단지 이걸 갖다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화해가지고 이 판을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 하시는 부분들하고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중국의 산동성에 닭달 가봤더니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중국에서 산동성 이쪽에서 종이 문화를 긍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동이 쪽에 두 중심지가 두 지역입니다. 지역으로는 하나는 약간 이제 중부, 산동성 중부 지역의 이 곡부하면 공자의 고향이죠. 이 곡부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산동성 남부에 임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임지시에는 지금 동리문화 박물관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사기 번역하는 분들하고 답사를 가봤어요. 답사를 가봤더니 중국의 하나는 이 정도는 이제 자신감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놨나라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을 우습게 보든지 그 다음에 남한 강간하기 다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뭘 써놨냐면 이 동이 영웅 해가지고 4명의 왕을 써놨는데 4명의 왕이 한 명은 태호 복희씨가 사망의 첫 번째죠. 또 한 명은 소호 김찬씨, 또 한 명은 치우, 또 한 명은 순임금. 이 4명을 동이 영웅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태호 복희씨와 소호 김찬씨, 치우, 순임금을 동의적으로 써놓으면 이 중국인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차마찬이 사기에서 그린 계보가 다 이제 헝클어져 갖고 동이족의 역사로 변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차마찬의 사기 곧 이제 저희가 허성관 장관님 롯데 장학계라는 얘기 하장 가시면서 저희 사기 강좌를 저희 연구소에서는 사기 강좌를 올해 계속 원문 강좌를 들으셨죠. 그래서 사기만 제대로 9석까지 번역되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할 자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번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곧 이제 다음 달 중으로 이 분기만 9권으로 나와요. 원래 그동안에 분기는 한 권으로 나왔잖아. 9권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차마천에 지금 우리는 동이족과 중국을 하화족 그러지 않습니까? 동이족을 하화족이라 그럴 때 하자는 하운주 할 때 하였다고, 화는 낙양 서안급체 화산 있잖아요. 거기에서 화자를 떠가지고 하와산 이렇게 말하죠. 무역계 화산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하와족이라 그러는데, 동이족과 하와족이 언제 분기가 되느냐? 그러면 먼저 그걸 하려면 중국의 개념을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중국의 개념이 언제 시작하냐면 주나라의 하운수 3대 할 때 주나라의 수도가 낙양이지 않습니까? 낙양 국도까지 황하같이 내려오는데 그걸 그 지대를 갖다가 하락이라 그래요. 황하에서 하자 따고 낙양에서 낙자 따고 하락.
고 일대를 갖다가 천하지중, 천하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한 것이 중국의 탄생인데,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사기에도 주석에 서위, 서쪽 오랑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쪽 이민족이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은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다 이란 개념인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중국은 원래 고대 자기네 삼고개고를 삼황오제 이렇게 말해왔어요. 삼황오제. 근데 삼황하면은 태호, 복희씨, 그 다음에 그 신농, 그 염제, 그 다음에 황제, 헌원씨 이렇게 삼황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오제를 말했는데, 사마천은 삼황을 다 지워버리는 대신에 오제부터 시작했죠. 근데 오제부터 시작하는데 삼황의 마지막인 황제 헌원씨를 오제의 첫 번째로 바꿔치기 하고, 황제 헌원씨가 무조 사이에서 아들을 둘 낳죠. 소호 김창씨하고 창의를 낳는데, 이 소호를 그 황제를 오제 첫 번째로 설정하면서 중국의 다른 하루에는 소호가, 그 황제의 적장자인 소호가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마천은 소호를 지워버리고 그 황제의 손자인 전욱이 황제의 지위를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사마천이 삼황 오제 중에 삼황을 왜 지웠냐면, 삼황의 첫 번째가 태호복희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황을 인정하면 동이족 역사로 시작하는 게, 태호복희씨는 동이문화박물관에서 동이영웅이라고 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이족 하와도 한족의 역사가 안 되는 게예요. 그 다음에 오제의 첫 번째를 갖다가 소호가 황제의 지위를 이었는데 왜 지웠냐면, 오제가 이 소호 김찬씨가 동이족인 것도 너무 명확하니까 소호를 인정하면 또 하와족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호를 지우고 황제의 지위를 갖다가 저쪽에 이제 손자인 제전욱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욱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황제와 무조 사이에 둘째 아들 창이라는 겁니다. 소호와 아버지와 엄마가 같아요. 창이는. 그러면 소호가 제가 동이족인데 우리 아버지는 한족이겠으며, 저와 이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창이는 한족이겠냐고요. 그 창이의 아들이 제위를 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의 계보를 복잡하게 조정해놨는데, 그 사마천의 사기만 가지고 그렇죠. 그려보면은 그 오제 그리고 하은주가 전부 다 동이족 국가라는 사실을 사마천의 사기에서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나중에 저 사실을 어떻게 이제 수습하려고 결론을 그렇게 내려놨어요. 이 동이족이 나중에 하와족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이족과 저 동이족은 뭐냐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동이족 그 치우 답사를 한번 가봤더니, 치우 무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저기 이제 북경 약간 이제 저쪽에 탕록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답사 갔다가 거기 치우 역사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쪽 연구소 있는 분하고 대화 좀 해봤는데, 치우족이 어디로 갔냐 하니까 그분이 제 생각하고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한 집단은 산동반도 이쪽에 남고, 또 한 집단이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바로 지금의 이 몽골족, 만주족, 우리 일본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고, 한 집단이 이제 아래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의 백족이나 묘족이나 이쪽이 이제 동이족이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올라온 세력들에 대해서 쓴 것이 삼국기나 후한세로 말하는 우한성기 동이열전 또는 동이열전들이 다 이쪽이고, 이제 저희 쪽 계보로 그쪽 보면 부여, 고구려, 예, 막 이런 또 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도 이 동이족의 역사를 긍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 변화의 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고고학적으로도 뭐 후리 문화라고 있는데 그게 한 7,500년 전 뭐 이쪽의 문화인데 7,500년 전, 8,500년 전 고고학적으로도 동일 문화를 쭉 정리해놨어요. 심지어는 과거에 중국이 그 황하 문명의 핵심이라고 했던 용산 문화까지도 동일 문화라고 써놨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중국이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금 한동성하고 이게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건지 한동성에서 따로 자기네 하는 건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주장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중국에서도 자기네가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일본 구국가 잔뜩 써놓은 저쪽을 빨리 청산하면은 저쪽을 청산하고 지금 그 여러분들이 가진 역사관, 제가 가진 역사관으로 이렇게 이 대한민국만 바로 서면은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쪽 분야의 모든 전 세계 역사가 다 이제 저희가 지금 주장했던 이쪽 역사관을 공정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